라이선스 마스터 전자출판 기능 사일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맡은 김성공 강사라고 합니다. 자, 전자출판 기능사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 같아요. 마치 틈새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전자출판 기능사가 딱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명히 영역이 있는데 이 전자출판 기능사만의 독특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겠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판물을 조판, 편집 및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종이 출판 및 비종이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전자출판은요. 그래서 이 전자출판 기능사는 이런 전자출판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격증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출판은 출판계에서 주목받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 전자출판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자격증 관련된 어떤 수업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다루었지만은 이 전자출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불경기나 이럴 때 혹은 엔잡을 이제 하시면서 다양한 부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나의 주업을 강화시키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무기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대학교에서 봐보면은 대학교라는 곳이 보통 우리는 이제 학부생들 혹은 대학원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혹은 논문을 쓰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학생 위치에서 이제 상황인 거고. 교육을 진행하는 교원들 같은 경우에서도 대학에서 그때 교원의 능력을 이제 강화시키고 또 유지시키고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이제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이 돼요.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봐보면 나오는 과목 중에 특강 중에 하나가 꼭 뭐가 들어가 있냐면 최근에는 전자출판하는 방법 혹은 이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들으시고 강사분들이나 견임 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그 수업을 들으세요. 그다음 행정직원분들도 들으시고요. 굉장히 넓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할 만한 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빨리빨리라든지 굉장히 트렌디하고 혹은 너무 이제 이슈에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어떤 큰 성과를 거두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나오고 K-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시 못할 게 바로 뭐냐면은 전자책이에요. 신기하게도. 이게 우리 주위에 있는 문화 선진국이랄 만한 곳이 보면은 일본과 가까운 곳은 이제 일본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책을 또 많이 읽는 그런 나라인데도 전자출판 시장을 키우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짐작이 가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서류를 전달할 때도 팩스를 많이 쓴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책을 하면은 종이책이 이제 약간 좀 더 가치 있게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스피드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클릭을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책을 이제 보는 쪽으로 이제 수요가 크게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게 폭발하듯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일본 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보면은 시장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킨들이라 불러가지고 이북을 보는 어떤 그런 시장이 있어요. 캐나다 쪽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요. 영국 원래 출판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특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는데 한국은 정말로 그야말로 빨리빨리 전자책의 어떤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아마 그쪽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 수업이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유튜브 검색하시면서 이 수업을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격증 공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제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자출판 기능사는 원래 이게 최근에 생긴 자격증이라기보다는요. 과거에서부터 출판 인쇄하고 관련된 편집 관련된 자격증이 있었어요. 기능사가 있는데 그 기능사 자격증이 이름이 변경이 돼서 전자출판 기능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격증에 대한 어떤 체계나 시스템이 상당히 견고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그 전자출판에 관련된 작업들을 혼자 하실 수 있고 그야말로 1인 기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줄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인 기능 부분들을 다루는 어떤 그 관련된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이 전자출판 기능사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출판 기능사에 또 연결되는 자격증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자격증을 또 같이 또 취득하셔도 좋아요. 내용이 어느 정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컴퓨터 그래픽스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은 인쇄물이나 기획 쪽의 회사를 이제 그 개인 사업자를 내거나 법인 사업자를 낼 때 그 컴퓨터 흔히 보통 보면은 컴그라고 부르거든요. 컴극이라든지 컴그라고 부르는데 예,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 1인 사업이든 뭐 법인이든 운영을 하시면서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그 이제 돈을 이제 그 축적하신 다음에 전자출판 쪽으로 해가지고 기획물을 이제 계속 만들면은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전자출판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있죠.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처럼 사용을 해요. 실기에서는. 근데 마지막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보면은 그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포스터를 만든다라든지 그런 어떤 인쇄물도 인쇄물인데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자출판 같은 게 진짜 편집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 요거랑 그래픽을 다루는 분야에 있는 자격증들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웹디자인 기능사라고 있는데 그 웹디자인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필기 시험이 컴퓨터 그래픽스라든지 전자출판이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쪽 같은 경우는 웹디자인 쪽으로 좀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떤 그 웹사이트의 어떤 그 웹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자격증을 하나씩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그 자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출판 기능사. 자, 전자출판이란 것은 보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출판물을 조판, 편집 및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이 출판 및 비종이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종이 출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책 있죠? 일반 종이책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종이책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갤러리나 혹은 미술관 같은 데 보면은 혹은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혹은 행사장 가면 요만한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인쇄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리플렛이라 부르거든요. 그 리플렛 제작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명함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제작할 수가 있어요. 인디자인 활용을 해가지고. 근데 이 옆에 있는 게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비종이 출판이라는 게 있어요. 비종이 출판이 바로 뭐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전자출판에 좀 가까울 거예요. 자, 그 이북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게 이 비종이 출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아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전자출판이라고 하면은 이북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신다면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약간 이제 틀린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오히려 더 그 가능성이 좀 있다 보는데요. 이 전자출판 기능사는요, 종이 출판하고 비종이 출판을 모두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이 출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직업을 가지시고 활동을 좀 하셨고 오랫동안 해당 직종이나 어떤 회사나 직업을 가지시고 계셨다면은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경력이 쌓이시고 그러시면은 책을 이제 쓰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출판하시게 되면은 그 출판 편집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책 출판할 때 단가 비용을 많이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용이 빠지니까 본인이 일 처리하니.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비종이 출판 부분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디자인을 하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이 전자출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라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해가지고 이미 그 전에도 이 플랫폼은 존재했긴 했는데 크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엑스퍼트라든지 그런 몇 개 플랫폼들이 최근에 늘어났고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본인의 전자 출판물을 본인이 만든 웹사이트나 혹은 블로그에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나왔어 이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만들어서 그런 플랫폼에 등록을 해놓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들은 흔히 말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 패시브 인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판매하려고 할 때 영업이나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는 내가 손을 하나도 안 대도 어떻게 됐다? 자동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우리가 뭐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은 이제 건물을 샀었을 때 이제 그 어떤 월세가 이제 흔히 보통 표현할 때 뭐 월세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인기 있는 출판물이 만약에 그리고 혹은 사람들이 스테디셀러라 불러서 꾸준히 판매되는 형태로만 잡힌다. 그건 이제 그것이 수익이 되는 거죠. 하나 가까운 예로 말씀드리면은 이 종이 출판이든 비종이 출판이든 그게 매력이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시각예술계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생성의 AI를 활용해서 챗GPT 활용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책 만들렸던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넣어놓고 챗GPT한테 넣고 결과물을 뽑았었던 텍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 혼자만 알기는 좀 아쉬울 정도 내용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게 나왔던 게 실현이 되기도 했고 굉장히 예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생성 AI가 갖고 있는 파워구나 싶어서 그럼 이거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자 해서 만든 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ISBN 코드 책을 정식으로 이제 뽑을 이제 우리가 출간할 때는 ISBN이라는 코드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볼 건데 뒤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책을 얹어 놓고 이제 우리 유통하는 데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딱히 프로모션도 안 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2달인가 한 몇 달 지나가지고 뭐 메일이 하나 왔어요. 봤더니 이게 여기저기 팔려 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8만 원 정도 판매가 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홍보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제 그게 많이 팔릴 거라는 뭐 그렇게까지 막 기대라고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 했었던 게 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매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또 이제 대학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방학이나 이런 시기로 넘어가니까 그걸 한번 광고도 한번 태워보면서 한번 해볼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우리가 본 수익 위에서 이제 사회에 혹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또 이제 하나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비종이류의 출판이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이 출판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전자출판은 그러니까 이북 같은 경우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출판의 기능사의 주요 직무는 무엇인가 해서 밑에 얘기 나오는데 의뢰받은 원고의 편집 체제를 설정하고 문자 및 이미지를 입력하며 지면 배치와 표 작업 같은 편집 작업을 거쳐 전체적인 판형과 여백, 단, 자간, 서체, 그림 등의 여백을 조정하여 교정 작업을 거친 후에 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출력 작업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을 만든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책에는 글씨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책의 왼쪽이나 아래쪽에 보면은 페이지 번호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책의 본문 글씨의 왼쪽에 종이에 보면은 좀 떨어져 있는 비어 있는 공간들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씩 메모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안에 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표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표나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글씨를 뭐 보면 글씨체들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이제 설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기록 매체를 이용해서 출력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 매체가 바로 뭘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책 있죠, 그렇죠? 종이책 같은 경우는 종이 그리고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파일이 되겠네요.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계열에 있는 컴퓨터 있죠, 그렇죠? 그런 파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이제 맥북 혹은 이제 아이맥 해가지고
그 애플 컴퓨터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파일의 그 시스템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윈도우 파일을 이제 그 서로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뭐 그 맥에서 쓰던 파일을 뭐 윈도우에다 넣었더니 뭐 글씨가 막 깨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서로 이제 체계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책 출판에 관한 전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 그 만들어 보고 공부해 보는 것이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자출판이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전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출판에 대한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이 요구돼서 자격 제도를 제정을 했다.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우리나라에는 그 다양한 미디어와 그다음에 뭐 신문 매체들이 존재를 하죠. 그죠? 그런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도 정보가 그 안에 있어요. 그 문체부에 있는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러면서 또 다른 정보가 뭐가 있냐면 전국에 있는 인쇄소, 그죠? 인쇄소하고 출판사하고 그런 정보들도 역시 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하나의 사업자인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관리라고 그렇게 등록을 하나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우리가 그 어떤 그 군사적인 사건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가 딱 이게 일어나거나 변화의 순간이 있거나 혹은 뭐예요? 선거가 있거나 그죠? 선거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은요 이 특정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야 겨우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TV 카메라가 나왔을 때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 넓은 지역을 사람들이 어떤 통치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어떤 그 본인의 영향력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다 보면 미디어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들 우리 그 세계 이제 그 예술사나 이제 그다음에 세계사를 봐보면 아시겠지만은 출판의 발전이요. 출판과 이 미디어의 발전이 그 어떤 문화하고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종교 쪽으로 봐보면은 그 구교에서 신교로 만들어지는 그 시기 때가 정확히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그 목판 인쇄술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다 막 금속 활자도 막 나오고 그런 활자 기술이 발전이 됐었을 때 그 이제 일부 이제 그 몇 명의 사람들만 그 라틴어로 돼 있었던 성경을 사람들이 읽어낼 수 있는 영어나 타 언어로 바꾼 다음에 대량으로 성경을 찍어내는 그 이제 상황으로 변경이 되는 시기와 정확하게 어떻게 된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최초의 이제 그 문자들이 만들어진 시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4대강의 그 문명이 발생하고 했던 그 시기 있죠, 그렇죠? 그때랑 또 관련이 되고 그렇게 또 인쇄가 발전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뛰어난 수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건축물들도 타 지역하고는 비교 안 되게 발전해 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록 매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종과 다양한 국가 사람들이 서로 무역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고 통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던 건 바로 뭐예요? 그 우리가 무엇을가를 기록을 하고 그걸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오늘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매체가 있죠. 종이 위에 혹은 전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식적인 그 기록 저작물이 있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바로 뭐예요? 통화가 있죠. 돈.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돈들도 사실은 그러면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바로 뭐예요? 인쇄물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파산을 하거나 어떻게 그 국가가 이제 해체를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국가의 화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종이가 돼버린다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출판이나 이런 어떤 인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 될까요? 국가라든지 이런 문화의 그 어떤 형태를 잡게 해주는, 이걸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전자출판 기능사에서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하는 작업은 어떤 걸 하는 것이냐? 주어진 원고를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이용하여 입력, 편집, 수정 등의 작업 공정을 거쳐 출판물을 제작하는 직무 수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그 뭐 어도비에 있는 뭐 이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써요. 그래가지고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최종적으로는 인디자인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 우리가 화면이래 그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그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 기간은 1년에 한 3번 정도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사업계열 그 고등학교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은 이제 그 필기를 제외하고 실기를 한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런 학생들은 1년에 4번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14,500원, 실기 그 필기는 그리고 실기는 22,700원이라 가지고 수수료가 아주 그 비싸다고 하긴 그래요. 일반 민간 자격증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이게 취득 방법입니다.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관련 학과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학과에서 배우고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필기 시험은 어떤 거 이제 일반 뭐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서 시험을 보고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실이 있는 그 이제 요 지금 시행처에서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서 시험을 치시면 돼요. 보통 주말에 시험을 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시험 과목은 필기는 출판론 2번에 그 1번에는 출판론, 2번에는 전자출판, 3번째는 전산 편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출판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 배우고 그 다음에 전자출판에 대한 걸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는 이제 전산 편집 작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실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전산 편집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 방법은요. 필기는 객관식 사지선다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문항이고 시간은 1시간 정도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으로 한 4시간 정도 해요. 이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스도 좀 유사하죠. 그죠? 한 4시간 정도 시간 주잖아요. 그죠? 한 100점 정도로 이제 100점 만점으로 가도록 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이면 되고요. 네, 실기도 100점 만점인데 60점 이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 필기야 너무 그 명확하니까 틀린 문제는 틀렸고 맞춘 문제는 맞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채점을 할 때는 좀 이제 그 명확하게 나오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인쇄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감독관님들 그 점수 이제 그 채점 담당 위원님들도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는 부분 점수 같은 거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면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당일치기 혹은 전달 공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좀 많이 좀 위험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준비도 좀 하셔야 돼요. 이유가 시간을 많이 먹어요. 한 몇 회분 문제를 딱 풀면 하루 다 지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정도로 이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자출판 기능사를 이제 취득할 때 그 진로하고 전망을 한번 보자면은 전자출판 기능사는 주어진 원고물에 문자나 사진 등을 전자출판용 기기를 사용해서 입력, 편집, 교정 등의 작업을 수행해서 인쇄에 적합한 원고를 제작, 출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으로 정보사회에 부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자나 이미지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편집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정을 또 보고 그래서 이거 인쇄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그 인쇄 출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흐름이죠. 업무 흐름을 다 배우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사회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해서 기존의 수작업식 원고 작업 대신에 출판 편집용 기기를 이용해서 조판 및 지면 배치나 스캐너를 이용한 그래픽 처리 등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흥미롭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최근에 그때 제가 아마 그 수업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거치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책을 받치는 이제 그 받침대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은 책이 그 이제 사진으로 그 촬영이 되는데 그거를 PDF로 만들어서 전자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아마 예전에 있었던 그 수업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개인을 강화시키는 어떤 장비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작년 2022년 겨울 정도에 그때 나왔던 챗GPT 나온 이후로 더 이게 그 강화되는데 이게 심지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챗GPT가 나오면은 그 교수 직군이나 어떤 그 전문직이 그 사라지게 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겠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연구자들 법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혹은 교수님들이 챗GPT 딱 있으니까 그 지금 아주 똑똑한 조교 한 2명 정도, 2~3명 정도 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보 검색도 빠르고 그 텍스트도 잘 만들어주고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더 잘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더 생산성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그 MSN은 그 CEO인 사티아 나델라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제 출판물과 컨텐츠들이 늘어날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장비들이 모이고 있으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 이제 모여서 결국엔 컨텐츠가 돼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 편한 그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하고 깊이 관련 있는 게 이 전자출판 기능사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전자출판은 종이를 사용하는 출판과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출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으로는 후자가 더욱 급속히 발전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 우선은 종이 출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이가 그냥 만들어진 종이가 아니고 나무를 잘라서 만드는 그 페이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다른 어떤 그 이제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매체나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런 형태의 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좋죠. 그런데 현재는 종이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의 나무나 이런 그 자연 소재를 가지고 이제 그 종이를 만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이제 전자책 쪽이 또 이제 발전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종이책에 대한 거지 그 수요에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판사들을 봐보면은 종이책이 나오면서 일부가 혹은 상당 부분 전자책을 이제 발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봐보면은 그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책입니다 하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책들을 종이책으로 혹은 그런 출간되는 종이책들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정리해 놓은 리플릿 같은 거를 이제 보내주셨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전자책 있죠. 전자책에 대한 인터넷 주소 URL이 들어있는 메일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전자책이 보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비용과 이제 어떤 그런 그 제작할 때 그 단가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죠. 왜 좋은 점이 있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부 지금 부업을 하시거나 그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마존에다가 전자책을 만드셔가지고 혹은 그쪽에서 주문형 책 그거를 이제 그걸 POD라 했던가 그래서 이제 그 POD.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끔씩 이게 PDO하고 POD하고 헷갈리는 게 그 PHAP라고 해서 웹서버 랭귀지 컴퓨터 언어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그 POD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주문을 넣으면 그때부터 이 책을 만들어 버리는 시스템이 또 그 개발이 된 거예요. 현재는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교보문고가 거의 일반 개인으로 해가지고 그 주문형으로 해가지고 PDO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POD가 아마 맞든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자 이제 좀 더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 할 수도 있는데 서비스를 한 지는 거의 한 10년이 다 됐어요. 거의. 그런데 이 교보문고에서 그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본인이 출판물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출판사에는 교보문고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해당되는 출판물을
어느 고객이 신청하게 되면은 그 해당 책을 그 즉시 제작을 해서 책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절판이 됐던 책들도 다시 요즘에 복원을 하고 있고요. 복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대학 교수님들이나 혹은 연구자들이 이 책이 이제 세상에 나오긴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이제 그 이제 이것을 볼지는 알 수 없어가지고 이제 출판사에다 출판을 못했던 그런 그 귀한 책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서비스가 어디서 또 하고 있냐면은 아마존하고 영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도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가 좀 수월하고 그러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해당되는 그 이제 그 다이렉트 이제 그 출판 퍼블리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신청 하면은 그 즉시 인쇄를 이제 진행하는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책을 이제 그 신청을 놓고 출판을 그러니까 이제 그 발행을 해서 이제 그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림이 좀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그 색칠 공부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 책을 만드셔가지고 아마존에 등록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시고 상상을 어떻게, 그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버릴 수 있어요. 이미 그 환경이 왔고요. 아마존에서 그 지금 이제 그 다이렉트 퍼블리싱 해주는 그 서비스, 그거 나온 지가 벌써 지금으로서 한 14년 전, 15년 전 이미 있었어요. 그게 제가 발견한 게 그때고요. 아마도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제가 그 서비스의 연역을 확인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서비스가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미 출판 이제 그 어떤 작업을 진행했었던 것도 있고요. 저도 한번 해봤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 번에는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책임을 지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를 위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기회를 준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출판을 하려고 그러는 개인 사업자를 내고 그 다음에 출판 사업자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하고 출판 사업자 허가를 받게 되면은 ISBN 코드를 무료 ISBN이라는 건 책 한 권을 뽑을 때 공식적으로 이제 이것이 등록된 정식적인 출판물이라고 해서 ISBN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코드를 이제 생성해서 그 책에다 넣게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이제 뭐 일반 문제집도 그래요. 맨 뒷장이나 맨 앞장을 보시면은 영어로 ISBN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ISBN 코드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뭐 이제 판매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을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출판 사업자가서는 무제한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허가를 주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구미 지역으로 가잖아요. 특히 미국 그야말로 자본주의, 미국의 뉴욕은 자본주의 메카라고 할 정도라 얘기를 하는데 ISBN 코드를요. 미국에서는 하나 발급을 하면은 그게 보호커였던가 그 기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ISBN 코드 하나 만들어내는데 5만 원인가 7만 원 내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를 내면 무제한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보 지식 산업은 이미 국경을 초월한 국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더욱이 출판은 정보사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전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문화 수준과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출판물이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의 크기가 이제 얼마나 크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총 권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화 자본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파워를 이제 측정을 하고는 있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중에 한 곳이 바로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하버드 대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도 유명하고요. 근데 그런 학교들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들은 곧 바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전 세계의 그 대학 그 경쟁력 순위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최상위권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교도 그 도서관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냥 책 권수가 많다 해가지고 그렇게 힘이 센 거냐,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그 어떤 그 피지컬이라 해야 될까요? 그 물리적인 그 어떤 그 자산을 혹은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자원들을 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사무실을 내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1인실 혹은 이제 요즘에 보통 유행하고 있는 버처 오피스 말고 버처 오피스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1인실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서 좀 쓸만한 곳을 가려고 그러면은 월 보통 한 40에서 한 65만 원 정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책장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서재 책 꽂을 수 있는 거 있고 의자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딱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도서관에는 그 엄청 그래도 보통 우리가 또 생각하는 도서관 정도 된다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 공간에서 그 책들을 관리하고 있는 월급을 받고서 일을 하는 사서 최소한 1인 이상 그죠? 있으시고 그리고 그곳을 그 1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그 대출을 하거나 혹은 그 책을 이제 관리를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 책들을 또 이제 그 보면은 정확히 이제 또 그 아무데나 꽂혀 있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최소한 두 분 이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정도에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려면은 유지비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거대한 규모에 있는 도서관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관리비가 정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은 훌쩍 뛰어넘는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그 자본이 좀 충분히 있지 않고서는 어렵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도서관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서 해당되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참고문헌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 신기술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어떤 그 관점을 이제 우리가 철학의 로직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만큼 그 어떤 세계관이 넓어진다든지 다른 관점을 갖도록 만들죠, 그죠? 그만큼 또 그 사회는 발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은 그 도서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를 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대통령했던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퇴임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본인 이름으로 어떻게는 그 도서관 하나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도서관이라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잠재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출판의 국제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전문 출판 기능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인지 확보 여하에 따라 발전의 속도 수준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요. 어떤 게 있냐면은 책을 만들고 싶은데 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봉이 올라가는 건 뭐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좋은데 문제는 책이 나오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연봉을 깎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제 이런 그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그 시장 자체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 그분은 이제 들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얘기를 하셔서 전 들었었는데 그 해외에 있는 그 미국이든지 아니면은 그 영국이나 캐나다 이쪽에 있는 분들 같은 얘기를 하세요. 특히 일본 같은 게 그런데 일본은 인쇄할 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작은 리플렛 홍보용 리플렛이 있는데 미술 전시 같은 거 할 때 리플렛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인쇄를 하는 인쇄 출판인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인쇄소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충무로 가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당일 인쇄 이런 것도 해주세요.
아주 새벽에도 인쇄해 주시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인쇄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전시를 하기 위해서 왔던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해당되는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찍은 인쇄물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비싸니까 인쇄하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데 어차피 진지하게 볼 것도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환경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최근에 한국에 보면 이완화백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색화 있는 작가분들이 프랑스나 혹은 이제 구미 지역으로 작품이 많이 이제 또 판매도 되고 이름도 많이 알리시고 했었던 거. 그다음 우리나라에 보면 뭐 프리즈 아트페어도 한국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건 갑작스럽게 해외에서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미술 강국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으로 이미지를 이제 잡아가지고 가는데 그런 한편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새벽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런 출판인 분들 충무로 혹은 이제 각 지역마다 성수동에도 있거든요, 인쇄 공장이. 그런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출판인들과 출판 인쇄의 대표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게 이렇게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또 맞이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감사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 다음 얘기 이제 봐보면 이렇습니다. 시급히 전자출판에 대한 전문가를 배출하여 업계에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자출판은 지식정보 사회에서 미래 전망 직업으로서 신문사, 잡지사, 사보 편집실, 광고회사, 출판사, 기획실, 인쇄소, 기타 컴퓨터 편집과 연관되어 있는 직종에서 많은 수의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관련 직업은 이제 출판 및 자료 편집 사무원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마치 교양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제 교양 과목들도 이제 배우고 그러는데 그런 과목 중에 들어가야 될 과목들이 이제 만약에 저는 추가시키고 싶다면은 그래요. 뭐 금융 쪽하고 그 다음에 전자출판 이런 출판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요거를 초등학교 때는 너무 좀 요즘은 다 학생들 똑똑하니까 영어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중학교 이상 됐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더 심화돼서 발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출판물이나 이제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잘 못하게 된다면은 마치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 문서를 낼 때 아래아 한글 혹은 한글 프로그램 가지고 공문서를 활용해서 뭐 기획서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한글을 사용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자격증 중에 워드프레스에서 한 2급 정도 자격증만 있어도 취업이 됐던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이제 사람들은 다 그걸 사용을 할 줄 알게 됐죠, 그렇죠? 왜 그러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일원인까지 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딱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게 되어버렸는데 또 그만큼 사회는 크게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요. 마치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전자출판 부분도 많은 사람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사회가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세상이 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공짜는 없구나. 그래서 어떤 그만큼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또 그만큼의 어떤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저는 전자출판과 관련돼 가지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고 이걸 가지고 기회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전자출판 기능사나 혹은 전자출판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틈새 같아요. 강력한 틈새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 봐보면 전자출판이나 글쓰기를 가지고 나는 성공했다 얘기할 때 그 정도까지 성공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개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전자 출판에 이제 우리가 첫 과목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출판론이에요. 요거부터 우리 가장 살펴볼 건데요. 출판론에서 보통 얘기할 게 이제 보면은 출판 기획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판 기획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 기획의 요소, 출판 기획의 단계, 그리고 출판 기획의 과정, 그리고 출판 기획의 구분, 출판 기획의 종류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출판할 때 어떻게 출판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나 문제집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 책을 좀 더 이제 소중히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또 이제 써보자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어떤 기획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책을 만들 것인가예요. 책이란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그냥 글로 써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마치 우리가 제가 예전에 다뤘었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자격증 관련돼 썼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뭘 만들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게 어떻게 뭐가 돼버리면은 범주로 나눠진다면은 마치 영상에서는 요즘에 얘기하는 브이로그라고 있죠. 브이로그. 그냥 나의 일상을 담는 거.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콘텐츠죠. 브이로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범주는 꼭 있는 거예요. 마치 글쓰기 썼을 때 내 마음대로 그냥 글을 써보겠다? 그건 아마 수필이 되겠죠. 그렇죠? 수필도 이제 쓰는 장르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근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끄적끄적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메모 혹은 낙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이 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걸 만약에 그야말로 우리가 끄적끄적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한번 써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그것도 쓰는 그러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든 어떤 철학이나 어떤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방향이나 어떤 이것에 이 출판물을 만드는 철학과 기획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이란 거죠. 어떤 내용으로 책을 만들 것인가. 두 번째, 어떤 필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것인가. 두 번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죠. 내가 쓰는 게 아닌 건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본 생각을 하면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게 글을 쓰거나 책을 쓰는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 경우는 본인이 저자라고 딱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질문을 이제 생각한다는 얘기는 곧 바로 뭐예요? 출판 사업자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출판을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원고를 맡길 것인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누구에 맞춰서 기획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누구는 뭐예요? 바로 고객이죠. 독자들인 거예요. 책이 어떤 사람에게 맞춰서 이제 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어떤 형태라고 했더니 이북이냐 아니면 종이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역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어떤 형태란 건요. 놀랍게도요. 가격도 있어요. 그 안에. 책의 형태가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책 하면은 딱 떠올리신 게 그거죠. 금액대는 1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그리고 말랑말랑한 일반적인 페이퍼백의 표지의 책 아니면은 두꺼운 종이라고 두꺼운 종이라 할 정도로 단단한 양장본의 책 해가지고 뭐 되게 한 그 정도에 있는 뭐 책을 이제 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양장본을 책을 산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출판 쪽에서는 뽑아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뽑아낸다라는 게 이제 양장본으로 하느냐 아니면 페이퍼백으로 해야 되느냐의 것은 일종의 책에 대해서 출판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독자들이 어떻게 이 책을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책의 가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그래서 막 돈을 퍼부어가지고 책 표지를 완전히 예술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가도 사실은 중요하다. 책 제목도 중요하고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예상 출간 부수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인데 이거는 그 독자들이 이걸 살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1000부를 찍느냐, 5000부를 찍느냐, 10,000부를 찍느냐에 따라서 제작비가 달라지는데, 근데 이게 5000부 지난 다음부터는 종이 그 처음에 이거 판본을 만들 때가 이제 돈이 들어가지. 그 종이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아주 높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찍어낼수록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역으로 권당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했었을 때 출간 시기인데 이게 문제집이면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출간 시기를 정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라든지 요즘에 그 한국 드라마 그 도깨비라고 해서 그 무대가 겨울이었었는데 신기한 건 그 드라마가 워낙 클래식으로 남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도깨비를 이제 그 컴퓨터 파일을 찾아가지고 볼 시기인가 뭐 혹은 이제 그 넷플릭스에 가입할 시기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책을 특정 시기에나 뭐 그다음에 자격증 책 같은 경우에 시험 보는 어떤 그 기간이나 이런 걸 맞춰가지고 혹은 연초되는 뭐예요? 자기계발서 많이 보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 이제 특정 시기가 되면은 많이 판매되는 그 형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때의 책을 그 출간해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만든다라는 건데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셨던 거 그 범주 보다 더 넓게 해서 고려해야 될 게 그 출판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많이 흥미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제 부업으로도 혹은 전업으로도 아마 계획을 하실 만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출판기능사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 특징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는 이 기획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